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회계관리 1급 단기 속성 특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제가 쓴 그 경영과 회계에서 나온 파이널 회계관리 1급 단기 속성 특강. 자, 그 교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자, 제가 이 교재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표준 교재 두 권이 있죠. 두 권. 두껍습니다. 읽을 거리가 많아요. 수업용과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본서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죠. 이 부담감을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그 부담감을 해소시켜보자. 자,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이 교재에 서브노트, 그다음 출제 유형 특강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죠. 출제 유형별로 계산형, 서술형 아주 완벽하게 폭파시켜놨고, 그다음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편제를 제가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의는 이제 이론 부분 서브노트 이론을 완벽하게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서 안 봐도 돼요. 전혀 안 봐도 돼요. 무시해버리시고 우리 교재의 단기 속성 특강에 이것만 딱 보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시간 낭비 절대 없이 우리 수험생들 보면은 자, 그런 취지예요. 삽질하지 말자. 맨 땅에 헤딩하지 말자. 자, 이런 의도로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기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전혀 없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게 자,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딱 들어도 100점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이제 다 듣고 우리 연습 문제가 있고 기본서에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다 풀려요. 100% 다 풀리게 제가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표준 교재 필요 없이 이것만 딱 보셔도 게임 끝이다.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교재는 제가 쓴 모든 뭐 세무사 회계사 책이나 뭐 재경관리사 뭐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세무회계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저는 항상 책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책을 갖다 딱 보면은 아 이거 강세무사가 썼다. 다 누구나 알고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모든 논제가 한 페이지에 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논제에 대해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한 페이지에 딱딱 정리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가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듯이 영상처럼 머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억력이 배가 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 모든 교재는 전부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 논제가 한 페이지에 딱딱 돼 있습니다. 한 논제는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저는 강의를 들을 때 한 페이지씩 강의를 들릴 거예요. 그게 한 1강입니다. 1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는 좀 많아질 수 있어도 한 강의가 20분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단기 속성이에요. 믿고 따라오시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황한 그 우리 기본서 표준교재 이거는 읽을 거리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분량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수업용으로 추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회계관리 1급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수준을 한번 고려해 볼 때 자기 수준에 나는 태어나서 회계라는 회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 차변 대변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회계관리 1급을 시작한다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회계 원리 정도 회계 원리에 뭐 깊숙한 거 다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계 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거는 숙지된 상태에서 회계관리 1급을 보시는 그 수험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기본 전제는 바로 그겁니다. 회계관리 2급에 있는 회계 원리죠.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깊숙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계 원리에 차 대변은 알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재무제표 회계 순환 과정이 어떻게 돼 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의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볼 줄 안다.
이 정도 기본 전제하에서 회계관리 1급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해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태어나서 회자는 처음이다. 차대변도 모른다. 이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회계관리 2급의 회계 원리를 먼저 독학을 하시든 뭐든 하든 이렇게 사전 선행을 하신 다음에 강의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합격.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 이 강의로 아주 폭파시켜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우리 수강생들이죠. 제 강의 들었던 분들 다 합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회계세법에서 방구 좀 낀다고 소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폭발을 시켜버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강의가 자, 이제 재무회계 이제 기초 베이스에서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재무회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회계가 뭐냐? 자, 회계의 정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나오느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 그대로 뭐다? 기초 베이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 제가 MVP라고 하는 걸 갖다 써드릴 거예요. MVP. 그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간중간에 요건 MVP입니다라고 MVP를 쓸 겁니다. 제 모든 강의에 제가 항상 다 MVP라고 그래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MVP 많이 그러는데 제가 MVP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MVP만 모아놔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 시간 하는 거 MVP 몇 개 있어요. 아예 기초 베이스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할 게 아닙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MVP라고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챙기세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자, 그나마 가볍게 이번 시간은 볼 건데, 자, 회계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참고해라 또는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건 머리에서 듣고 지워버리세요.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유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의 정의 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더럽게 어렵게 말을 만들어놨죠. 자, 일단 정보 이용자, 우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야말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이해관계자는 그 밑에 나오는 회계 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먼저 종업원이 나오고 있죠. 가볍게만 들으십시오. 듣고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 회계란 무엇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종업원이나 주주, 채권자, 경영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얘네들은 왜 이렇게 회계라는 거에 관심이 많을까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종업원은 자기의 급여 인상 또는 직장을 한번 옮겨볼까? 이놈의 회사 마음에 안 들어. 옮겨볼까? 급여 인상.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 정도의 이익이 남는 회사예요. 아시아 대동단결해서 급여 인상 10% 해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이놈의 회사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급여 인상.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거죠. 자기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회사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 자, 그 다음에 이직, 다른 회사로 한번 이 회사, 내가 다니고 회사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주 꼬라지가 안 좋아요. 막 결손에다가 안 좋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까?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는 거에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당연히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주 수익원이 이제 배당금 받는 건데, 배당, 주가 상승, 이 회사의 어떤 그 상황을 볼 때,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볼 때, 내가 산 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또는 내가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하기 때문에 역시 회계라는 어떤 재무제표에 유심히 눈독을 들이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돈 꿔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자금을 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판단을 뭘로 한다? 회사의 순이익이나 경영 성과를 보면서 꿔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 이미 꿔줬어요. 꿔줬으면은 돌려받아야죠. 그 회사의 상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CEO예요. 얘는 왜 그럴까? 끊임없이 이 경영자는 기업 성장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예측을 하게 되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의 어떤 역할, 어떤 몫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 즉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결론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회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먼저 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죠. 각자의 의사결정에 직면하고 있는 이렇게 수많은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인간들은 계속 각자의 자기 의사결정에 직면하고 있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의사결정, 즉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금 회계 정보 또는 재무 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보들을 이제 식별하고 측정해서 이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 같은 것들을 식별 측정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치를 전달해 주는 과정, 이게 바로 회계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죠? 가볍게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기초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오는 거, MVP라는 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제가 참고하라, 뭐 쓰레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깔아놓고, 자, 회계 정보 이용자 밑에 보시면은 뭐 종업원, 투자자, 경영자, 정보 유관기관, 고객, 일반 대중 등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말씀드렸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회계 분류 보겠습니다. 회계 분류. 자, 회계는 이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져요. 자, 재무회계 보는 것처럼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요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회계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회계라는 어떤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받는 게 재무회계다. 자, 그 다음 관리회계. 통상적으로 이제 원가 관리회계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경영자 등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다.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회계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각종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어떤 그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쫄따구한테 시켰어요. 야, 내가 이런 사업에 신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보고서를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쫄따구들이 막 시장 조사 나가서 막 합니다. 보고서 쫙 그냥 한글이나 엑셀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회장님께 올려요. 회장님,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가시죠. 렛츠고 합시다. 그러냐? 그래, 가자. 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이걸 관리회계라고 하고, 이 원가관리회계 혼용해서 쓴다고 그랬죠? 이 관리회계는 이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리회계를 시작하면은 원가회계가 먼저 나와요. 원가회계. 자, 그건 이제 원가관리회계 영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죠. 어떤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이 까막눈 아닌 이상 멋지게 한글이나 엑셀 작성해서 보고서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그야말로 세금을 산정하는 회계입니다. 재무회계상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이 당기순이익이 세법이 바라보는 과세소득과 똑같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순이익 나온 거에다가 세율 때려버리면 세금이에요. 근데 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명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조정을 거쳐서 과세소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세무회계 분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세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자, 따라서 우리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다 배우죠?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를 할 줄 안다. 회계 전문가다 하면은 이 세 개의 분야를 모른다. 단 하나라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회계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업무 효율에 있어서도 업무라는 게 이 세 개가 다 맞물려서 우리가 회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를 모르면 아예 업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